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에 이르든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헌재 측은 근거가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에도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의 회신, 당사자의 자료 열람 후 제출 및 재판부 심리 절차 등을 고려하면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중에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죽박죽 엉킬 대로 엉켜버린 헌법재판소 관련 소식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이런저런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썰들이 이곳저곳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접하셨을 텐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만장일치 판결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욕을 먹지 않는 방법 중 하나로 만장일치 판결을 원하고 있고 이를 위해 선고 전에 평의에서 의견을 조율한다는 소문이 바로 그것인데요. 재판관 8명 중에 일부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평의를 거쳐 만장일치 판결을 하도록 누군가 주도적으로 조율하고 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정말 개돼지로 여기는 추접한 행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헌법재판관은 양심에 따라서 각자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선고에 임해야 합니다.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만장일치 판결문을 만들기 위해 조율하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야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8명의 의견이 갈리면 갈리는 대로, 쪼개지면 쪼개진 대로 발표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헌법재판소 존재의 이유이며 설립 취지입니다. 물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때는 4대4로 명확히 갈렸지만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관련한 판결에서는 이상한 낌새가 감지됐었지요. 헌재는 최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 부작위 사건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 측 청구를 인용한다고 발표했지만 문제는 이 전원일치가 실제로 전원일치가 아닐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재판관 8명 중에서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등 재판관 3명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견이 필요하다라는 개별 의견을 냈기 때문인데요. 이게 참 국민들이 헷갈리게 한 지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원일치 판결이라면서 별도 의견을 가져다 붙이고 또 소수 의견은 뭐고 개별 의견은 뭔지 애초에 전원일치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왜 또 전원일치라고 부르는지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원일치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게 되면 국론이 분열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냥 말장난 아닌가 싶습니다. 전원일치로 탄핵 기각이 결정된다고 한들 탄핵 인용으로 결정된다고 한들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로 쪼개진 민심은 상당 기간 후유증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그냥 지들 편하라고 내세우는 핑계에 불과하고 결국 헌법재판관 자기들이 욕먹기 싫어서 전원일치 뒤에 숨겠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런 가운데 이런 여론을 헌재가 의식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소문이 돌고 있는 재판관 전원일치설을 헌재가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탄핵 심판 결과가 반드시 전원일치로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원일치를 위해 논의한다는 것은 정말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어떤 식으로 얻은 전원일치로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지만 이를 정면 부인한 셈입니다.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 이후 별다른 변론 일정 등을 잡지 않은 채 수시로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된 회의실에서 평의를 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평의는
정영식 주심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접수 직후 꾸려진 태스크포스 소속 연구관들이 쓴 보고서 등이 포함된 평의 요청서를 전달하고 검토 내용을 발표한 뒤에 나머지 재판관들에게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됐던 태스크포스 소속 연구관들이 등장하는데, 어쨌든 특히 현재는 철통 보안을 위해 연구관들의 보고서를 탄핵 인용, 기각 등 여러 결론이 담긴 그런 버전으로 받아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와 함께 당초 이번 주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은 오늘 오전까지 선고 일정이 통지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를 보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에도 헌재가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국회 측이 검찰의 국무위원 수사 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 자료 송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료 송부가 뭐냐? 최상무 대통령 권한대행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검찰 조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에 요청을 했고, 자, 이를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이나 증거와 관련해서는 단칼에 잘라버리더니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측 요청은 받아줬다. 그것도 논란이 많은 검찰 조서를 말이지요. 이제 대놓고 편파성을 드러내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됨에 따라 당초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 나올 것이라는 대다수의 예상과는 달리 비상계엄과 관련한 중요 쟁점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한 총리에 대한 선고 시기가 대략 맞물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만 해도 전 세계가 급박하게 돌아갔죠.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을 언급하면서 세계 각국이 대책 마련에 돌입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역력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8명 때문에 대통령도 없고 총리도 없고 법무부 장관도 없고 주요 자리에 곳곳에 권한대행들이 소위 땜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워낙 중차대한 문제이니 이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천천히 선고를 내린다고 해도 최소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빨리 내려야 한다, 이런 요구들이 빗받친 것인데 이것마저도 차일피일 미뤄지는 분위기입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언가 의도성이 읽혀진다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그 누구도 인용 가능성을 말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매우 간단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다시피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라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는데, 자, 이게 3개월씩이나 질질 끌 문제냐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모든 책임은 오로지 헌법재판관들이 져야 한다. 시작은 민주당이 했지만 이 간단한 문제를 두고 국익을 위한 빠른 결정을 못하고 저러고들 있으니 이를 어떻게 정치적인 헌법재판소라 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국회 측의 요구를 받아줘 이걸 또 검토해보겠다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늦추는 것이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한 빌드업은 아닐런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